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영상을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32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98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지수인데 오늘 3200포인트를 돌파하고 이렇게 좀 망치형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추세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3200포인트를 어쨌든 간에 돌파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코스닥도 980포인트를 돌파했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980포인트라는 자리는 지난번에 이제 그 좀 저항이 됐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1000포인트를 넘어서 쭉 밀리고 나서 이 980포인트를 돌파하는 게 사실상 좀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980포인트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보시는 것처럼 수급을 보면 이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이 5,191억 순매수했습니다. 다만 기관이 7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조금 그 코스피의 상승을 좀 저지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에 금융투자에 이 순매수했던 금액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쭉 계속 매수했던 금융투자의 이런 물량들을 오늘 그 개인과 외인이 좀 소화하면서 끌어올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 마찬가지 기관이 또 매도를 했습니다. 기금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사모펀드와 금융투자, 특히 이제 금투의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가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을 가지 못하고 980포인트 정도 언저리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이 추후에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바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와 디스커버리 케미칼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워낙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런 식의 지금 도지형으로 종가 마감을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반등의 흐름 이렇게 해서 한번 빠져주고 뭐 요런 흐름, 아니면 바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주는, 반등하면서 22평선이 있으면 지지해주고 가는 흐름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단봉으로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아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동도 보시면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도를 했듯이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 기관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다만 그 기관의 매도의 주체를 보면 뭐 금투라든지 오늘 그런 쪽에서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에서 한 74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사모펀드, 그러니까 처음 상장할 시점부터 들고 있던 물량들을 좀 터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마도 뭐 공매도가 앞으로 6월 달이 되면 이 코스피 200 지수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편입이 되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좀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 혹은 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매도를 하면서 뭐 차익 실현의 흐름을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연기금과 함께 좀 사모으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주체의 뭐 매도만 보고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즘 시장의 실제 키맨은 외국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뭐 몇몇 주체의 매도라든지 혹은 6월 11일에 이 코스피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만한 이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뭐 모멘텀에 있어서
눌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 쪽으로 좀 이어가는데 큰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뭐 22평선 밑에서 지금 조금 이제 눌린 상태인데요. 이게 과연 완전히 밀려서 볼린저 밴드의 하단까지 정말 쳐주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이내 반등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공매도에 타깃이 된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된다라는 그런 악재만 제외를 하면 저는 그 부분만 조금 뭐 소화가 된다면 충분히 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 쪽에 앞으로의 모멘텀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쪽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 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체 개발 생산하는 백신도 내년이면 뭐 삼상이 좀 마무리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많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는 과정에서 물론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에 대한 악재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되면서 또 지수 추종을 하는 그런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찌 보면 뭐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 지수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어진다면,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추세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만한 자리에 있다. 오히려 이런 22평선 밑에 좀 묻혀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가 매수의 시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어떤 추세에 대한 흐름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 사실 그림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전체적인 이런 흐름이 어쨌든 뭐 상승 쪽에 이런 기본적인 이런 추세, 뭐 흔들면서 가고 있지만요, 그죠? 흔들고서 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뭐 추세적인 상승에서 이 전체적인 이런 추세 상승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타고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눌리고 하지만 매일매일의 어떤 단봉을 보면서 파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살펴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사이언스보다 사실은 케미칼과 디스커버리가 오히려 더 답답한 흐름이기는 하죠. 보시는 것처럼 케미칼도 이제 하단에서 좀 24만원 정도에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이내 반등을 좀 하면서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2평선 돌파하냐 마냐 자리에 와 있거든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22평선이 이게 노란색을 좀 치워보면 22평선이 어쨌든 꽤 한 거의 5월 내내 20평선 돌파를 못하는 흐름이었어요. 가는 듯 하다가 또 밀리고 해서 제대로 된 20평선 돌파가 5월 한 달 내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도지형 캔들을 좀 만들면서 과연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인데,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 사실은 지수의 상승과 함께 20평선 돌파하는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런 양봉이 좀 나와야만 케미칼도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을 긍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 매동을 보면 사실 거래가 많이 없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뭐 거래량도 많이 좀 죽었고, 실제로 매동도 보면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뭐 기관 한 18억 정도, 외국인 7억, 개인 12억, 굉장히 좀 오늘 케미칼의 어떤 그 매수와 매도가 적었던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만큼 시장에서 좀 소외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있는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노이즈든 아니든 흐름이 좀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레포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 이외에는 그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이 주식의 흐름을 흔들 만한 어떤 모멘텀은 좀 발표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런 조정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그리고 어떤 모멘텀과 함께 이거를 올리든 내리든 할 것이냐. 그런데 하방은 한 24만원에서 잡힌 것 같고요. 이제
22평선을 돌파하면서 추세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냐 마냐인데, 그런 정확히 정중앙에서 멈춰 있는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도지형 음봉이 나오면서 해서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지표를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도 그렇고 조금은 더 들고 가면서 추세 상승의 흐름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당장 오히려 하방이고 조금 반등 나왔다라고 해서 털고 그냥 손실 확정되는 것보다는, 손실이 20% 30% 이상 나신 분들이라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들고 가면서 이런 흐름을 좀 지켜보고, 22평선 돌파 후에 상승에 대한 추세 전환을 한 이후에 그 추세가 어디까지 과연 가주는지, 도저히 1차적으로 30만원 2차적으로 35만원을 돌파할 수 없는 흐름으로 계속 밑으로 빠져버린다면 뭐 하는 수 없이 비중을 줄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추세 전환의 시도가 나오고, 그 추세 전환의 시도가 나오면서 22평선 돌파하고 나아가서는 302평선 돌파하고 지난 27만원과 30만원에 대한 돌파에 대한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 듯한 어떤 그런 그 추세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그럴 때는 급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아울러서 디스커버리를 본다면, 디스커버리도 사실은 케미컬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역시 이렇다 어떤 딱 방향성을 못 정하고 그냥 내리 빠지고 있어요. 특히 디스커버리는 22평선을 한 번 슈팅으로 돌파하고 나서 바로 음봉으로 내리 깔아버리면서 거의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그쵸? 5월까지 3개월 동안 지금 단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는 종가 기준으로 22평선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완전히 역배열 상태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디스커버리에 대한 어떤 주가의 모멘텀, 그리고 어떤 밸류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흐름이 완전히 소외되고 시장에서 전혀 지금 관심 바뀐 좀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은 수급마저도 좋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한 흐름이었는데요. 우선은 보면 오늘 뭐 외국인 한 5억 정도는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이 다만 3억 정도 순매도를 해줬고요. 딱히 어떤 흐름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켜보기에는 워낙 답답한 흐름이고, 지금 이 디스커버리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그 자회사라든지 손자회사가 빵빵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 그 상장이 되면서 그 상장된 주식의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사실상의 이 모회사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주회사로서 지금 잘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주가에 좀 반영이 더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디스커버리는 어떤 종목과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될까? 예를 들면 자회사들이 어떤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된다거나, 아니면 플라즈마라든지 이런 아직 비상장되어져 있는 자회사 중 몇몇 회사들이 아주 강하게 실적을 뭔가 센세이셔널하게 어닝 쇼크가 날 정도의 실적이 나오거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상장되어진 이 디스커버리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그 이외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이렇다 할 상승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보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중장기로 제가 지켜보자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중장기라는 것이 개개인의 기간에 대한 어떤 정의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반년에서 1년 정도를 본다면 지금 이 정도의 정말 이런 흐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강하게 상승한 후에 제자리를 좀 찾아간 흐름이고, 여기서부터 바닥을 다진다면 서서히 이 모멘텀과 가치에 따라서 이 주가의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가 올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분석도 물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디스커버리라는 종목이 그냥 툭 떨어져서 하내는 종목이 아니라 여기 수많은 자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저가인 자리고,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역배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식의 모멘텀을 좀 붙이면서 추세를 좀 전환해 주는지를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굉장히 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제대로 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급하게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고 손실을 확정하기보다는 이미 이 구간대에서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좀 갖고 지켜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어떤 테마가 있다라기보다는 워낙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수급에 따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커버리도 역시 그런 소위 말하는 좀 테마가 붙은 잡주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주사라서 물론 주가 반영이 좀 약한 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금액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두 번이나 강하게 좀 상승해 놓고 정확하게 지지가 된 라인을 살짝 지금 눌리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간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이렇게 완전히 지금 과매도가 되어 있는 과매도가 지표상에 이런 과매도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최소한의 이 지표상으로 과매수권에 들어간다라거나 그런 정도 순위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흐름을 지켜보고 최소한 55,000원에서 6만원 사이 정도 다시 복구해주는 흐름을 보고 그때 수급을 좀 본 다음에 저는 판단을 하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어떤 결정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매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어찌됐건 디스커버리가 공매도가 한 2,000주, 뭐 7,000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5월 3일 정도에 나왔던 이 2만 주 가까이 나왔던 공매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거래량이 줄은 데 비해서 공매도 비율도 줄었죠. 그렇다 보니까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줄은 상태고 케미칼도 한번 보면 케미칼도 공매도 비율이 주수로만 따지면 그죠? 초반에 이 5월 3일에서 10,000주 이상 나오고 26,000주까지 나왔던 주식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 그 지수의 반등에 힘입어서 공매도가 아주 강하게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물론 악재가 있는 종목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공매도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공매도가 그렇게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수 자체가 워낙 그 보시는 것처럼 상승의 흐름을 타고 추가적인 강한 상승의 어떤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충분히 3200포인트 돌파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기 직전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공매도에 이렇게 타겟이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만에 하나 강한 지수의 상승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쇼커버링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개별 종목별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종목들은 보유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단기적인 반등에 있어서 조금 슈팅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이고 세게 좀 가는 종목들로 이렇게 새로 좀 편입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어떤 조금은 플렉서블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종목들 별로는 강한 종목들도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바이오사이언스와 케미컬 디스커버리는 이 정도로 분석을 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휴 콘텐츠 등록을 통한 유한타증권 그 쩐데리 TV와의 제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계좌 개설 앱 설치하기를 통해서 유한타 스마트 검색해 주시고요. 계좌 개설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개설 확인해서 계좌처 정보 등록하기 클릭해 주시고 제휴 콘텐츠 쩐데리 검색 조회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기존 유한타 고객이신 분들 계좌가 이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88-2600으로
풀세트 전화 부탁드리겠고요. 제휴 변경 등록 꼭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휴 변경 해주셨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그 차트들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게 제공이 좀 됩니다. 제공이 되고, 이거는 이제 제휴 전문가라는 그 탭을 통해서 보시면 HTS에서 이런 탭이 있거든요. 이 트레이더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고트레인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다 보실 수 있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용하실 수 있게 유한타증권 제휴 등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시장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더 3200포인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고점을 뚫는 한번 6월에 이례적인 상승이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